네, 안녕하십니까.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연구원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나라 광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나 최근에 이제 케이블 TV에서 모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많이 인기가 많아서서 케이블 TV 쪽에 이제 광고 단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내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블 TV의 광고 단가가 지상파 광고 단가를 능가했다라는 뉴스인데 자세히 좀 보시면 삼시세끼라고 하는 이제 TVN이라는 이제 케이블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이제 15초 중간 광고가 2,500만 원짜리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뭐 지상파와 이제 비견할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시간대의 광고 단가는 오히려 뭐 지상파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이 책정이 될 정도로 TVN이나 혹은 이제 타 케이블 업체들의 방송이 굉장히 좀 많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고 단가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시면 뭐 삼시세끼도 있고 뭐 꽃보다 청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광고 단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현상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같이 좀 연계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보실 텐데 우선은 광고의 흐름을 한번 광고 산업의 흐름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예전에는 이제 광고주가 굉장히 좀 소수였고요. 그리고 이제 매체도 특정 매체에 좀 의존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. 근데 매체가 이제 다변화되기 시작하고 광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었고요. 최근 들어서는 광고 그룹사들이 굉장히 좀 대형화돼서 어떻게 보면 특정 집단들, 예를 들면 뭐 JTBC라든지 중앙일보 계열의 JTBC 혹은 뭐 채널A를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 계열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형화돼서 그룹화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적인 브랜드들을 굉장히 좀 많이 소유로 하고 있는 광고 기획사들이나 아니면 광고 소유주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. 광고 매체들도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. 그래서 대형 그룹화가 되면 사실 광고 단가가 굉장히 좀 측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이제 케이블 TV의 역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과 연계를 좀 해볼 수 있겠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국내 광고 시장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6년에 이제 국내 광고 시장을 매출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대략 한 10조 원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. 성장률 추이도 2015년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016년은 상대적으로 광고 비용을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 추이도 국내 광고 시장은 2016년도에 나쁘지 않다.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협찬 광고 중에 이제 시장 규모의 변동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지상파 TV의 협찬 광고보다 케이블 PP, 그러니까 케이블 TV를 영위하고 있는 협찬 광고의 규모가 좀 더 많이 커지고 있고 그로스로도 성장 추이도 성장 속도도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케이블 PP라고 하는 케이블 TV 쪽 이쪽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시장 규모가 지상파보다는 확실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컨텐츠 질이 케이블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을 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케이블 TV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인기를 끌었었던 지금도 끌고 있는 뭐 삼시세끼라던가 뭐 꽃보다 청춘 그리고 뭐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응답하라 1988 이런 케이블 TV, 케이블 뭐 드라마도 있고 예능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자, 예전에는 케이블 TV 프로그램들이 사실 주간 시청률 현황에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2015년 12월부터
2016년 1월 중순까지 시청률 추이를 보면 뭐 여전히 이제 뭐 SBS나 KBS 그리고 MBC 뭐 드라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그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중반 정도 케이블 TV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거의 비슷한 시청률을 지금 보이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, 이 부분들이 바로 광고 단가를 증가시킨 바로 핵심적인 요인이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뭐 TVN 쪽에서 조금 이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추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3년도 때 TVN의 대표적인 뭐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꽃보다 할배나 뭐 응사, 응칠 이런 부분들이 한 10%에서 10% 언더의 어떻게 보면 시청률을 좀 보여줬었다면 2014년도에는 약간 좀 침체돼 있었다가 2015년도와 16년도 최근에는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는 것을 좀 눈으로 우리가 지표상으로도 쉽게 굉장히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청률 자체가 사람들이 케이블 TV에 굉장히 접근성이 강화됐다.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휴대폰으로 TV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VOD를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시청률 추이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 단가 추이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뭐 피크 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. 뭐 골든 타임이라고 하나요? 그 22시 10시입니다. 10시 광고 단가 비교를 좀 해보시면 뭐 MBC나 KBS, ETV 이런 부분들은 광고 단가가 정체가 되어 있는 반면에 CJ ENM의 광고 단가는 2015년 4월 달을 기점으로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다른 업체들, 다른 뭐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광고 단가 정체되어 있지만 CJ ENM이라는 이 뭐 TVN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. 이 회사의 단가는 광고 단가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. 이런 게 분명하게 좀 차이로 이루어진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다 연계가 됩니다. 제가 숫자를 오늘 좀 실적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좀 들어오실 것 같은데, 자, SBS의 수익 구조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SBS는 이제 방송사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기준으로 회사가 성장을 좀 합니다. 근데 2012년도에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광고 수익이 한 5,800억 정도, 그리고 2013년도에 5,400억, 그리고 2014년도에 5,200억 정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죠. YOY로 성장률로 보면 2013년도에 마이너스 6% 역성장이 나왔고요. 그리고 2014년도에도 마이너스 4% 역성장이 나왔다. 그래서 주가 수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는 주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좀 하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오히려 반대로 CJ ENM의 부문별 성장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뭐 CJ ENM은 뭐 방송도 가지고 있고 영화도 가지고 있고 뭐 엔터 공연 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사업부만 좀 따로 떼서 보면, 자, 2014년도에 8천억대 매출을 좀 했었고요. 방송 사업만 좀 보시면. 그리고 2015년 예상 실적이 8,700억입니다. 그리고 2016년 올해 예상 실적 9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, 성장률 추이도 연간 뭐 분기별로 좀 보면 뭐 방송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CJ ENM 주가 수준도 굉장히 좀 신고가를 영위를 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결부가 된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중심이 됐던 이런 차별화가 나오는 이유는 뭐 핵심적인 뭐 작가들이나 PD들이 전부 다 이제 케이블 TV로 넘나들면서 활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력이 어떻게 보면 광고 단가를 지금 이끌고 있고 시청률을 좀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들이 아닌가. 그래서 뭐 유명한 PD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전부 다 뭐 채널 A나 JTBC나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어떤 변화 상황을 좀 이끌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광고 업체들이나 미디어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보면 PER도 굉장히 좀 낮게 평가를 받습니다. 이 표를 좀 보시면 2016년 예상 우리나라 광고 기업들의 평균적인 PER 수준을 보면 한 18배 수준.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뭐 60배, 20배, 뭐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10배 중반 정도까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메리트로서는 매력이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묶어 왔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제 CJ ENM.
두 번째는 나스미디어, 세 번째는 이제 J콘텐트리 요 세 업체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JNM 방송사업부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. 특히 TVN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나스미디어입니다. 광고도 이제 모바일 쪽 광고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를 찍고 다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J콘텐트리입니다. 이제 중앙일보 계열사죠. 네, 중앙일보 계열사인데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메가박스 지분을 좀 확대를 시키면서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